나는 웃자고 한 말이지만 상대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죠? 웃기겠다는 그 과한 욕심 때문에 상대한테 결례를 범하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관계를 이렇게 망치는 일을 여러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3가지의 질문을 던지세요. 내 이 말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상대한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3가지의 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갖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을 잘하려고 하는 방법, 막 술술술술 말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을 잘하는 건요, 하는 것보다 또 하지 않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언제 브레이크 잡으세요? 그 신호등 앞이라든지 신호 앞에서라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막 뛰어들어서 위험할 때 이럴 때 우리 브레이크 잡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꼭 멈춰야 되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감정이 앞설 때 멈추셔야 돼요. 감정이 앞설 때. 보통 이 감정이 격해지면 무조건 이제 말은 좋지 않은 말이 나갑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 이 사람한테 화내야지, 나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지 결심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하다 보니까, 그쵸?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이 감정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말이 나가는 거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못 대처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선다 그러면은 여러분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는 거는 침묵하는 것보다 뭔가는 나은 말, 의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입을 닫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보통 제가 이제 주위에 여러 커플들 보면요, 한 7년 이상 굉장히 오래 연애를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은요, 사소한 일로 이제 막 싸우게 되면은 자꾸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뱉어요. 내가 너를 왜 지금까지 만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미쳤지. 너 같은 걸 만나서 후회한다. 야, 헤어져. 말을 막 뱉어요. 그러고 나서는 뒤에 와서 막 후회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막 내심 또 겁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을 뱉어서 후회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말을 해서 후회했던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말을 안 해서 후회했던 적이 많으신가요? 제가 강연 때 많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요 그때 그 말 하지 않을 걸 그랬어요. 괜히 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괜히 했다가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나 그때 그 말 할 걸, 이렇게 조금 아쉬움은 남는데 했다가 오히려 안 좋았던 일이 많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 앞선다 라고 하실 때는 꼭 브레이크를 잡으시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요, 보통 3번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중파 방송사의 한 시상식 사회를 봤던 그 사회자가요, 약간 좀 무례한 언행으로 말 실수로 인해서 좀 여론의 문매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배우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 배우를 가리켜서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스텝이세요? 뭐 패딩 같은 걸 입고 뭐 촬영하다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남자 배우가요, 얼굴을 정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완전 카메라에 잡혀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불편해질 정도로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회자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3번 정도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혹은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아,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 지금 생방송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을 했다라면 이러한 말실수, 이러한 결례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재미있게 하려고 도를 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웃자고 한 말이지만 상대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과욕, 그죠? 웃기겠다는 그 과한 욕심 때문에 상대한테 결례를 범하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관계를 이렇게 망치는 일을 여러분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세요. 내 이 말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상대한테?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의 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해야 될 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과 관련해서, 대화와 관련해서 제가 소크라테스의 3중 필터 테스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될 때 이렇게 3중 필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한 제자가요, 스승님! 하면서 스승님의 그 친구분이요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친구에 대해서 막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잠깐만, 자 지금 3중 필터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제자의 말을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너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이냐? 그게 진실한 거냐? 진실한 내용이냐? 그래서 첫 번째 필터는 진실의 필터예요. 진실의 필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우리 요새 인터넷 보면 거짓 뉴스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자극적인 뉴스, 그리고 어떻게든 여론몰이를 하려고 그런 거짓 뉴스가 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중 필터에서 첫 번째가 진실의 필터예요. 자, 그 말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아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필터는요, 선의 필터입니다. 선. good. 그게 선의가 있는 말이냐. 그래서 제자에게 또 묻습니다. 자, 그 말이 그럼 좋은 말이냐? 이게 친구에 대해서 좋은 말이냐? 나한테 좋은 말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 그럼 세 번째 필터. 유용성의 필터입니다. 자, 그 말이 그럼 도움이 되는 말이냐? 유용한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또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제자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아니, 너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도 아니고, 이게 유용한 말도 아닌데 왜 하려고 하느냐. 너한테도 좋지 않고, 내 친구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너가 지금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떤 루머라든지 소문이라든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3중 필터의 잣대로 여러분이 한번 자기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좀 더 말로써 품격 있는 사람, 또 말로써 더 듣지 않아도 될 말, 그리고 퍼지면 퍼질 필요가 굳이 없는 말, 이런 것들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을 하는데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